예쁜 여자들 정말 많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길거리나 카페, 술집 등 여성의 번호를 물어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건 엄두도 못 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확률을 올리고 싶으실 거고,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마음가짐부터라도 바꾸고 싶으시겠죠. 도전을 할 수 있도록요. 사실 다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지, 나도 편하게 여성들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성향이었다면은 얼마든지 저 건너편에 내 스타일인 여자와 마음껏 얘기 걸고 친해져 보고 싶으시잖아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외적으로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의 수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외모 같거라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뻔한 말을 하기엔 제 시간과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까우니까 다른 채널에서 보세요. 결국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남자와 그렇지 못하는 남자는 주도적인 접근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딱 이 기준만 유일합니다. 매주 거르지 않고 소개팅을 하더라도, 클럽에 죽치고 산다고 하더라도, 결정사를 동시에 5군데를 가입해도 평상시에 일상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연락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만큼 많은 여성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시작부터 쉬운 일은 아니죠. 인간은 모두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가 있고, 특히나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폐쇄적인 동양권에서는 새로운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말을 건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인 우리는 아마 99.99%로 길거리에서 여자가 먼저 번호를 물어보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 받아봤어야 그 마음이 뭔지를 알죠. 감기에 한 번도 걸려본 적 없는 사람에게 감기의 통증과 열감, 불편함 등을 말로만 백날 설명해봤자 딱히 공감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반대로 남자의 접근을 받는 여자의 마음을 우리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훌륭한 접근 방법도 깨우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의외로 쉽습니다. 요즘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데, 저 역시 길거리에서 소위 도를 아십니까? 도민남, 도민녀들을 되게 많이 마주쳤습니다. 여담이지만 호기심이 많은 저는 그들을 따라보기도 했었어요. 뭐 돈 1,000원도 안 쓰긴 했는데, 물론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 뒤에는 말을 거는 말투나 관상만으로도 분간이 잘 되는 그들의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무시하면서 지나다닙니다. 뭐 대부분이 그러시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저 일을 해야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을 비약적으로 좋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 도민맨들이 사람들한테 말을 거낼 수만큼 여자한테 말을 걸어본 나는, 그리고 그걸 연구하고 실험하며 오랫동안 가르쳐본 나는 저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을 택할까? 자,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말씀드렸듯 남자인 우리는 일상에서 번호 따이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로 감정이입을 하면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내용이 과연 먹히는 내용인지 확실하게 알기 어렵겠죠. 하지만 도민맨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확률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만약 이런 방법이라면 도민맨들의 말을 조금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트레이닝법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여성의 수를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겠죠. 평소 개무시하고 지나가는 여러분마저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럼 한번 시험해보시죠. 여자에게 말을 걸 때 그것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오래전부터 자연재해를 신으로 연결시켰던 이유는 그것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공포 그 자체였죠. 여성의 반응을 기대하는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전에 같이 놀던 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되게 못생겼어요. 걔는 지금 생각해도 좀 희한하게 못생긴 애였습니다. 근데도 나름 여자들을 잘 만났어요. 길거리는 물론 클럽 같은 곳에서도 곧잘 만났죠. 적어도 그 얼굴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여자들과도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같이 놀러 갔는데 이상하게 초반부터 이 친구한테 여자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원래 드립도 잘 치고 여자들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페이스를 가지던 이 동생이 오히려 어버버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가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형, 저도 제가 못생긴 거 아는데 그래서 초반부터 여자 반응이 좋으면 그게 더 당황스러워요. 뭐지? 이거 이상한 여자 아닌가? 자학개그지만 맞는 말인 거죠. 어차피 초반에 여자들이 날 안 좋아할 건 정해졌고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반응을 막으려고 혹은 돌리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내 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자는 거절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겁을 먹는 이유는 거절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통제 영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무지의 영역, 즉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직 거절이 당연하다고 인지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타당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완벽하게 그리고 멋지게 접근해서 그녀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다가가서 여성의 거절 멘트에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즉, 말을 거는 게 다가 아니고 말을 건 뒤에 나오는 거절 멘트, 그 후 대응까지가 접근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막연히 공포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식에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말을 걸었는데 여성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그 이후에 어떤 말이나 행동도 무의미합니다. 좋은 말, 나쁜 말 다 필요 없어요. 따라서 중요한 건 바로 다음의 말이 아니라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침묵하는 거죠. 저기요, 잠시만요. 이렇게 말을 걸었다면 그녀가 반응하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길지 않습니다. 침묵이라고 해봐야 3초 남짓입니다. 그녀가 움직이고 있다면 멈춰 세워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멈춰 있다면 쳐다보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다음의 말에 집중하는 상태로 만드세요.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용건을 말하세요. 왜 의미가 없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거절할 겁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물으신다면 뭘 어떡해요? 거절 안 했으면 땡큐인 거죠. 예상 밖의 행운인 거지 엄청난 무언가로 인하여 거절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우리 자리에서 같이 한잔할까요? 그 뒤에 마음 편하게 기다리세요. 승낙일지 거절일지 마음 졸일 필요 없이 어차피 거절이라는 걸 인지하고 편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은 거절의 반응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멘트를 외워서 전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떨리는 상황에서는 생각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준비해놓은 말 같은 거를 현장에서 한다면 상당한 이질감을 발휘하게 돼요. 따라서 어떤 준비된 말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여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세요. 알고 있었다라는 말로요. 여성이 거절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외적으로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다거나 그 외에 다른 행동이나 표현들이 너무 별로라고 느낀 경우 진짜 거절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여성은 거절이 당연한 존재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풀어서 보면은 여성의 거절에는 능동적인 거절과 수동적인 거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좀 더 고심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다른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승낙할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거절 멘트가 먼저 튀어나온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많은 거절 속에서 어떤 건 진짜 거절, 능동적 거절이지만 어떤 건 가짜 거절, 수동적 거절인 거죠. 방금 설명드린 예시의 경우 능동적인 거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거절을 한 상대에게 계속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 남녀를 떠나 사람으로서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거절에는 수동적인 거절도 많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거절의 느낌을 풀어보자면은 난 너가 싫어 입니다. 그렇다면 수동적인 거절의 느낌을 풀어보면 난 너를 몰라 인 거죠. 사실 알지도 못하는데 바로 싫어하기는 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수동적인 거절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수많은 대시 속에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의 제안에 응할 수 있겠어. 난 너를 모르고 막 능동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그런 상태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절하는 게 나는 편해.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겠죠. 그렇다면 뭘 알려줄까요? 재산? 직업? 지위? 알려주기도 어렵거니와 초면에 그런 걸 주절거리는 건 오히려 되게 없어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재산이나 직업, 지위가 좋아서 그걸 초반에 언급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여자의 번호를 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수준 낮은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가치가 높은 여자의 경우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 남자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들한테 찝쩍거리는 걸까? 왜냐면 이런 물질적인 가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꺼내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당연하게도 이 남자가 얼마나 많이 이러고 다닐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난 너를 몰라 라는 생각에 있어서 몰라의 의미는 너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 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입장, 그중 암컷의 입장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수컷의 등장은 그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 내 사회 속에서 위협적이거나 통제 불가능의 어떤 위해를 가할 일은 없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갖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입장, 그중 암컷의 입장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수컷의 등장은 그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 내 사회 속에서 위협적이거나 통제 불가능의 어떤 위해를 가할 일은 없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따라서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정답은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이란 사회적 성숙,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말하며 좀 더 현실적인 정의로는 타인으로부터 배척받지 않고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말합니다. 즉, 너한테 호감이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 우선 너가 잠시일지라도 내 사회 속으로 들어왔을 때 큰 위해가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사회성을 전달하는 방법은 타인을 이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첫째로 여성의 반응을 그대로 언급하고 둘째로 나의 상황을 언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죄송해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저희끼리 놀게요.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첫째로 여성의 반응을 그대로 언급합니다. 당연히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 거는데 저라도 경계할 것 같아요. 당연히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저희끼리 놀 거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승낙할 거라면은 그쪽을 좀 우습게 본 거겠죠. 이렇게 여성이 한 말이나 상황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당연히 바로 그렇게 얘기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상황을 그대로 다시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알고 지낼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은 꼭 붙여보고 싶었어요. 생각만 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남자들끼리 용기 내보려고요.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높은 사회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성이 수동적인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회성이 그녀의 반응을 돌릴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마인드셋을 통해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절 속에서 능동적 거절과 수동적 거절을 분간하는 것이죠. 수동적 거절일 경우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타당한 무기인 사회성을 증명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동적인 거절의 상태라면 여기서 남성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반응은 이 정도겠죠. 머뭇거리면서 그래도 좀... 만약 이런 상태라면 우리에겐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머뭇거린다고 우리도 같이 머뭇거리면 그대로 끝납니다. 오히려 밀어붙이세요.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받으세요. 연락처 알려주시면 우선 저장만 해둘게요. 이상하다 싶으시면 연락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당연할 수 있다 생각해요. 진짜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너무 싫어한다면 오히려 번호 찍으시고 차단하면 되겠네요. 상처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술 한잔 살 테니까 이따 같이 한잔해요. 30분만 놀다가 별로다 싶으면 언제든 가져도 상관없어요. 밀어붙이시면서 뭔가 공통점을 느끼셨나요? 네, 동시에 제한을 두는 거죠. 여성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 부담이 없도록 당신이 언제든 거절해도 괜찮다는 단서를 던져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둔다면은 무언가 당장 답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또한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통해 남자의 제안에 있어서 그럼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어떤 도를 아십니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거절 반응을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그가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을 걸어요. 막 주절주절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관심도 없는데 계속 자기들 할 말만 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저기 잠시만요 하고는 뻔히 있어요. 뭐지? 나를 아는 사람인가? 나 오다 뭐 떨어뜨렸나? 그러더니 말합니다. 사실 길거리에서 조상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저도 이렇게 말 걸고 싶지 않은데 인상이 너무 눈에 띄네요. 당연히 뻔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길거리에서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말 거는 거 저였어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진짜 잠깐이면 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듣다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상하다 싶으시면 언제든 가도 상관없어요. 사실 대본 쓰면서 살짝 현타가 오긴 합니다. 워낙 사이비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는 도민맨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걸 상상하니까 좀 웃기네요. 하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과 방향이 있다면 전 이런 것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식으로 다가온다면 전 몇 마디쯤은 들어볼 것 같아요. 뭐 좀 다른 얘기를 하려나?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는 거지? 중요한 것은 도를 하십니까가 아닙니다. 해답이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거죠. 사이비의 말도 들어봄직하게 만들 수 있다면 뜨신 밥 먹고 건장하며 좋은 콘텐츠 흡수하여 매일 더 매력적인 남자를 정진하는 우리의 말은 훨씬 괜찮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언제나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